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10대 부모님들 해서는 제가 어릴 때 아이들을 잘 키우지 못해서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프랭크 파비아노가 세컨 찬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10대에 되는 영유아기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상처는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갖고 있고 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정서 자극 좀 더 채워지고 또 좋은 환경을 충분히 제공하면 여러 가지 보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대의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영유아기 때 경험들로 비롯됐다라고 보고 그 영유아기 때 부족했던 어떤 정서 자극, 좋은 환경들을 10대에 다시 제공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상처들이 잘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갖게끔 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잘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달 단계 이론들이 있지만 저는 이 파비아노의 세컨 찬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킨십이 동반된 정서적인 위로가 10대에게도 너무 필요하다. 영유아기 때 사실은 이런 스킨십, 이런 정서적인 위로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빵긋빵긋 웃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10대도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10대 아이들이 그 뇌나 이런 발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극심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더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시기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긴장과 연결된 건 이제 변형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긴장을 풀고 또 더 강하게 의욕과 동기를 갖고 힘을 갖게 해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뇌의 발달을 한번 같이 연결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컨 찬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의 발달에 있어서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뇌는 평생 발달한다라고 이제 최근에 뇌과학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계속 살아남고 또 필요 없는 모습은 계속 죽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더 발전하는 뇌 발달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뇌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0에서 3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뇌 1차 지각 변동과 연결돼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아이가 이제 어떤 나의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갖고 모델링하는, 그래서 그런 어떤 생체 리듬, 운동과 감각 기능, 언어 기능 이런 것들을 갖는 그런 시기, 생존에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뇌가 모델링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이제 애착, 사회성, 자기 조절이기 때문에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결속이 일어나는 이런 애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고 또 모델링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기질 되게 잘 참조하시고 부모님이 일관성 있게 안정감을 갖고 관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스킨십이나 놀이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도덕성까지 갖추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3세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10대의 뇌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 뇌 2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시기예요. 그래서 10대의 뇌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들 리모델링 하는 곳 가보시면 어떠셨나요? 퓨즈도 끊어져 있고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죠. 그것처럼 10대의 뇌는 이 시기를 잘 보내면 정말 어른의 뇌로
성숙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니까요. 이 리모델링이 잘 되도록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들은 사회성, 그리고 고유인지, 그래서 굉장히 인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성숙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요. 또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뇌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시기죠. 그런데 이때 어떤 변형계, 이것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뭔가 공격을 받는 것 같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변하는, 그런데 이때 10대 내에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니까 굉장히 공격을 받는 것 같은, 그래서 공격을 받는다라고 느껴지면 이 변형계가 경종을 울리면서 공격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 건강이 취약한 시기, 딸들도 사실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그걸 좀 감싸고 있어서 나들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막 행동이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 여자아이들도 굉장히 짜증이 많아지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이 10대에는 많이 조정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칭찬, 격려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킨십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부모님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잔소리 같이 느껴지게 계속 했던 말 반복하고, 또 아이들이 지금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 내 마음, 나도 내 마음 몰라,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라고 사실은 아이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말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자꾸 지적하시고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도리어 아이들에게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하는 선한 모델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아이들 응원하는 것들, 격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세컨 찬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표로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에서 13세는 0에서 18개월 때에 그런 해줘야 될 것들을 이때 좀 더 해주시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시간 분배를 잘하고 이래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서 하나의 질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14세 때는 2살 때 어떤 주도성, 자율성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사회적 규약,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받아들이고요.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5세 때는 또 3에서 5세 때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지원해 주시게 되면 안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세에서 30세에는 6에서 12세 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시게 되면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기술을 향상하고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까지 이르게 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이가 어렸을 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이때도 해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절대 청소년기를 방치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응원하는 부모로서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의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소년의 뇌는 리모델링 중이다, 공사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두엽, 이 머리 앞쪽에 있는 뇌가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감정 조절이 확장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리모델링 중이니까요. 특히 이때는 공격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자극되는,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자극이 되면 변형계를 자극합니다. 변형계는 어떤 뇌냐 하면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뇌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기가 안전하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불안, 공포, 분노 이런 감정들이 같이 따라 올라오게 됩니다. 굉장히 작은 일에도 긴장하고요. 당연히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 감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과 막 싸우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은 사실 문을 닫고 들어간 그 안에서 자신을 또 비난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그렇게 행동한 자신을 비난하면서 더 위축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신도 내 행동,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시기가 이때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너 말의 태도가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막 자극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18세가 지나야 겨우 자신의 이런 충동적인 거, 공격적인 거 이런 걸 다룰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공사 중일 때 우리 장소 가보면 퀴즈가 끊어져 있고 막 뒤죽박죽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내 아이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리모델링 끝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멋지게 변하죠.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변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 사랑에 빠진 뇌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성의 눈을 뜨죠. 그래서 사랑에 몰입하는 시기를 평균 3, 4개월이라고 볼 때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또 우리가 올바른 성교육을 좀 할 필요도 있고요. 이게 좀 안 되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는데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좋은 멘토와 연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멘토가 너무 나이 차이가 있으면 좀 그렇고요. 한 10살 미만의 어떤 그런 멘토와 연결을 해서 청년과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듣지 않지만 그런 멘토의 말은 듣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정과 공격성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이를 몰아붙이거나 시간 압박을 주거나 과도하게 공부를 강조한다든지 수면 시간을 줄인다든지 함부로 판단, 비난, 감정 통제 없이 막 감정대로 말하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부 갈등에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얘기 좀 들어봐. 네가 볼 땐 누가 옳은 것 같니?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은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베이스 캠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서 얼마나 긴장하며 삽니까?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완할 수 있는, 쉼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도 굉장히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뇌 리모델링 공사가 일어나는 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그 스트레스를 더 받고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를 위해서 어떤 걸 그럼 하면 좋을까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리모델링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자고 얘기했죠. 이 시기는 정말 필요한 시기죠. 만약에 이 시기가 없어서 뇌 리모델링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꼭 필요한 시기고요. 지나갈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멋진 성인이 될 거라는 것 기대해 주시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요. 이걸 대처하는 기술들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몸이 많이 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기도 그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많이 힘든 그것들을 밖으로 좀 내보낼 수 있게 심호흡을 좀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도움이 된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완하고 멍 때리기 이런 거 사실 좋습니다. 아예 수면 시간 확보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적정한 수면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부하는데도 사실은 집중하기 어렵고요. 또 짜증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아이에게 만약 짜증이 많이 난다. 이러면 사실은 수면 시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일단 좀 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피로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너무 피곤하지 않게 이 잠을 자는 시간들 확보하는 것,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필요하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어른처럼 대접해 주기를 사실 원하죠. 그러나 행동은 굉장히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 아이예요. 어려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또 어른처럼 대접해주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책임을 지고 또 내가 어른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인식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과 정말 코치로서 응원하는 부모로 가지만 권위와 약속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시면 좋겠고요. 칭찬과 선한 모델링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것들 기억하셔서 아이들에게 정말 짧게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너무 멋지다, 뭐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이런 거, 스킨십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겠죠. 지금 보이는 행동은 지금 그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나도 내 마음 모르고 내 행동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라벨링.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그렇게 화내고 뭔가 짜증내는 것들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못하게 하고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하는 식으로 부정적인 라벨링, 낙인을 찍어서 아이들이 실패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아이의 일상 문화에 함께 참석해 보시는 것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 보고요. 같이 덕질을 하시는 겁니다. 팬심을 발휘해서 아이들과 함께 좀 그 문화에 동참하는 거, 게임도 이게 뭐니? 라고 해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아이들과 일상적인 공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기가 되면 사실 두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4에서 12세 때는 나를 돌보는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로 계속 갈 때 이제 나와 너의 관계, 사실 그래서 연인 관계도 되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나를 나답게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힌다면 이제는 그런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를 내어주잖아요. 나 자신을 좀 포기하고 희생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런 관계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이성 관계, 그래서 같이 기쁨에 동참해서 나의 상처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중요한 시기가 또 청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도와주고 인도해야 되는지,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표로 전체적인 것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0에서 3세 기억하시죠? 모델링 시기이고 뇌 1차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줬을 때 안정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세상을 나아갈 힘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의 과학으로 보면 생체 리듬이나 운동과 감각, 언어 이런 것들이 잘 조정돼서 그 아이의 모습대로 갈 수 있도록 뇌가 모델링하는 시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또 19개월에서 36개월을 기억해 보시면 이제 뭔가 자기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주도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또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계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이런 것들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4에서 12세는 자신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를 적응하는 방법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서 또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나를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대가 되면 뇌의 2차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전두엽을 특히나 리모델링하는 시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사회성도 그렇고 인지도 이제 고급적인 굉장히 성숙한 인지를 할 수 있고 또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두 사람을 동시에 보살필 줄 아는 시기가 되어서 이제 연인 관계,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제 이 시기를 쭉 지났을 때 영적 아비 어미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생명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에릭슨의 사회 심리학적인 발달 단계를 좀 보시면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에릭슨은 0에서 1세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죠.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감을 갖는 것, 세상에 희망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요. 수요나 돌봄,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경험할 때 그런 힘이 생긴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느냐, 또 세상은 믿을 수 없고 불안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느냐, 이 시기가 0에서 1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에서 3세 이제 배변 훈련도 하고 뭔가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뭔가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인데요. 나답게 행동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고 자기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자율성을 더 갖고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참 부끄럽고 창피한 거구나 라고 이제 너무 엄격한 지도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수치심이 남아서 또 자신의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4에서 7세가 되면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 유치원을 간다든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때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일상에서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게 되면 아이들이 주도성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때 또 많은 훈육과 특히 체벌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는 8에서 12세가 되면 유능감을 갖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요.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근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이 성취감과 연결돼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학교 생활에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유능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유능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또 필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이뤄가는 것, 그런 학습 행동들도 몸에 배이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시기,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3세에서 20세 청소년기 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참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정체성이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이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는 시기니까요. 제가 세컨 찬스 말씀드렸지만 이 정체성은 결국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구나,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구나 라고 하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이의 행동은 뇌 그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행동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존재에는 여전히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청소년기에도 그 사랑과 인정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이 세컨 찬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사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기들,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능력들이 생겨나는데요. 이때 친근감을 많이 경험하고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고립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반 이후가 되면 뭔가 내가 이제 계속 뭔가를 이제 일을 한다든가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뭔가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내 삶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일과 가족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시기에서 내가 계속 뭔가를, 그래서 이것이 꼭 일이든 뭐 가정이든 어떤 관계 안에서도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루어가는 것들 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가생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65세가 되면 이상이 되면 사실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나이 들에 있어서 어떤 지혜, 통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쭉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답게 살아온 삶이 괜찮았나 이런 것을 회고하게 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통합을 잘 이루어야지 이만하면 괜찮게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족하면서 또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은 너무 엉망이었구나. 정말 너무 더덥다 라는 식의 어떤 절망감으로 남아가게 되면 이 삶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것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이것도 이제 자녀 발달 단계와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유아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놀이를 통해서, 그거 놀이가 음악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책을 같이 그림책을 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같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 그래서 공부, 어떤 학습적인 것들 필요하지만 습관화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배려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이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아이들이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은 학습 동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실수하는 거, 뭔가 잘 되지 않았을 때도 거기서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서 이 부분을 실패했던 것들을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습 동기를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실수도 실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실수를 줄이는 법이라든지 주의를 유지해서 뭔가 몰입해서 공부하는 방법, 학습 기술을 좀 배우는 거, 시험을 좀 잘 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식의 학습 기술을 배우는 시기다. 그래서 결국 유아기 초등학생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중학생 때는 좀 한다라고 보여지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뭔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알아가고 노력이 중요하고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생까지도 아이입니다. 어립니다. 고등학생도 사실은 어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유아기가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서 자꾸 아이들이 다 컸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기대들을 좀 갖기 쉬운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어립니다. 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낮추시는 것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이 되면 일만 시간의 법칙, 이 어떤 것들을 잘 해내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면 또 공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책임 비중,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부모의 책임은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른 자녀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뇌과학과 발달 단계랑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그리고 시기적 공부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뭘 드리면 좋을까요? 오늘 강의에서 배운 점, 느낀 점, 적용할 점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자녀가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해주면 좋을까 계획하고 실행해 보시는 시간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모델링을 한다는 차원에서 아이들과 어떤 좋은 경험들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자신을 칭찬하는 것들 3가지, 감사할 것 1가지를 매일매일 적으시고 읽어보시면서 나를 좀 많이 칭찬해 주시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